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해양굴기 선언을 한 이후 주변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여러 형태의 괴상한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중국이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은 서해상의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설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직후부터 한중 간의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은 서해에 설란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구조물 사태, 대체 중국의 야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한미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해 PMG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설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구조물도 설치해서 한국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설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 설물을 PMG 바깥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물 3개 가운데 설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한국 의혹을 거부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양식장이니 정부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민간 반도체 기업 회장도 사용시키는 중국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민간 기업 활동을 보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설란을 건설하 마련해야 합니다. 설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먼 곳에 이런 대형 양식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설란 1호는 5만 세제곱미터, 2호는 9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어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중국이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 남중국해와 같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은 뜬금없이 이어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최근 지난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활동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도가 한국 소유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이미 해양 영토 분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무단구조물 설치를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설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고 사건이 본질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고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약 8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퉁다오 섬에서의 거리 247km보다 한국 측에 98km나 가깝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토 분쟁화를 이야기하는 중국 측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한국 연안과 더 가깝긴 하지만 양국의 이의지가 겹치는 곳에 있으므로 이의지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의지 중간선을 기계적으로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감안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서해안, 남해안과 중국 대륙의 연안 간 중간 지점을 이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이의지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어도는 한국의 이의지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PMG 내 고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나중에 이의지 경계선 획정 때 이어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도발을 해오자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비례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국의 목적이 단순히 양식장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식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중국이 최근에는 동중국해 경계 미획정 수역에 미상의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주일 중국 대사관에 일방적 건설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구조물 설치로 논란이 된 동중국해 수역은 2008년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과 충돌하고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커지면서 공동개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후 해당 수역의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하나둘 늘리다 2022년 6월까지 총 18기의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분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민감한 수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추가로 미상의 구조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 적발된 것인데요. 이번 새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동중국해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은 총 19기가 됩니다. 우리에 대해 서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똑같은 짓을 이미 동중국해에서 한 겁니다. 그럼 대체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았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양식시설로 주장하는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 자체는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물 설치 운영 과정에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설치된 중국의 해상 부유식 구조물은 설란 1호와 2호로 1호의 경우 2020년 3월 우리 해군이 처음 발견했고 실제 설치 시기는 그보다 이른 2018년 7월 2일로 확인됩니다. 설란 2호는 2024년 4, 5월께 설치된 것으로 국내에서 추정하고 있지만 산둥성 칭다오시 칭다오 조선소에서 해당 구조물에 대한 완공 소식을 다룬 중국 현지 매체 보도를 감안한다면 실제 설치는 2024년 5월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 구조물이 연어 양식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이 제대로 양식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유식이라 하더라도 해역에서 크게 떠내려가지 않게 4개의 거대 케이블로 바닥에 고정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점을 활용해 부유식 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 내 타국의 이의지로 보아야 할 해역에서 산호초 매립 등을 통한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를 진행하고 이로써 해당 수역을 이른바 구단선을 통한 자국의 내해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일 서해에서 해당 구조물 및 추가적 한중 간 이의지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두 나라 간 이의지 경계획정 회담에서 중국 측에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이의지 경계획정 문제를 국제해양법 재판소나 국제사법 재판소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에 부탁해 재반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의지 경계획정은 해양관할권 행사 범위의 확정 권한을 제3자인 국제재판소에 손에 넘기는 셈이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제는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를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사나 장수성 레닌강시 지역지부가 지난 22일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구역은 대부분 PM지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2개는 한국의 이의지를 침범해 있었습니다. 한 개는 중국의 이의지와 한국의 이의지에 모두 걸쳐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의 이의지 안에만 설정돼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이의지 안에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뉴스위크는 한국 이의지와 겹치는 구역 하나를 포함해 다른 2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을 동원한 실탄훈련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이의지 안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은 전남 홍도에서 불과 13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은 푸젠 항모 등 항공모함 2대를 비롯해 최신형 젠10 전투기 등을 동원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전남 홍도에서 가까운 우리 측 서해 이의지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위한 군사도 발행이나 다름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미 양국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중국 앞 항공모함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런 발언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걸까요? 미상원 청문회에서 군 감축에 반대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심포지엄에서는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는 물론 동해에서 러시아를, 서해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한국은 섬과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코앞에 위치한 주한미군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재차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를 넘어서 확대하겠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타깃이 중국으로 바뀐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한미동맹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새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중국은 계속 서해상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서해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은 매우 무례한 일로 중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처럼 굉장히 무례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적을 만들면 만들수록 고립과 자멸이라는 결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